사람이라고 했어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줬을 거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책임한데 신념만 강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슬슬 약탈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 4색가들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죠? 오늘의 영화는 네. 그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세상을 보여주는 영화,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 대지진 이후, 갑자기 일어난 대지진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단 한 곳, 그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황궁 아파트를 배경으로 어떤 디스토피아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국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작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김승용, 구수하셨네. 김승용 작가님의 웹툰 그 유쾌한 왕따의 그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그 엄태하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저희 한번 줄거리 들어가 보시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막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던 시절의 어떤 자료 영상과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면서 이 아파트를 인류가 쌓아온 어떤 문명 그런 걸로 좀 비유를 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것들이 재난으로 인해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굉장히 이제 고가의 드림 팰리스. 네, 드림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이제 아이와 그 엄마가 그 문을 두들겨가지고 그 주인공 박서준하고 이보영이 이제 부부가 이보영이요? 박보영 지성 씨 와이프 생각을 했네요. 그분을 좀 좋아해서 유병 씨 사랑합니다. 네? 네? 형수님! 또 박제되시겠네. 팬으로. 잠깐 나 당근을 좀 흔들어야 되는데 당근 어딨어요? 근데- 당근. 그래서 주인공 부부가 사는 집에 그 누가 노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이와 엄마가 추운 겨울에 아이만 좀 들여보내달라고 제발 사장사장하면서 해서 이제 안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박보영 배우가 열어주자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영화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생존자들이 이 아파트로 모여들면서 좀 들여보내 달라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받아주고 이렇게 지내다가 1층에 불이 나요. 그 집 주인이 집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실강이를 하다가 이제 그 집 주인을 칼로 찌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폭발시킨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되고 김영탁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갖고서는 빠르게 진화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넘어가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회의를 해요. 구조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리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줘서 대표를 누가 해야 될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다가 희생할 줄 아는 영탁이가 주민 대표가 돼야 된다 라는 데에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게 되고 김영탁이 주민 대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림 팰리스 사람들, 외지인들이죠. 외지인들을 쫓아내냐 안 쫓아내냐 이걸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흰돌이- 압도적으로 네. 네, 내쫓자라는 게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게 결정이 되고 일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나가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통제가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이 외지인들 남는 집을 분배해 줄 테니까 거기 주차장 있는 쪽에 다 모이세요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지인들이 순순히 글로 다 이제 모이게 돼요. 그리고 주인공인 이제 민성이랑 명화의 집에 살고 있던 그 아이와 엄마도 좀 이따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영탁이가 계단 위에 딱 서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외지인들은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반발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주민들과 외지인들 간에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외지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쇠파이프로 영탁이 뚝배기를 후려 까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가라고 막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외지인들이 결국에는 물러나요. 그러면서 영탁이라는 인물의 공고히 하게 되는 사실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좀 더 입지를 다지게 되고 또 기동성을 보여줘요. 외부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진을 구축을 하고 정찰대를 꾸려서 외부의 식량이나 물품을 조달하러 사람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같이 나가요. 선봉에 서가지고 구호도 막 외치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화이팅 있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운도 빠지고 원동력을 자꾸 잃어나가다가 슈퍼마켓을 발견해가지고 문을 뜯어서 들어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부녀회장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인질로 잡고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그때 원래 뒷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민성이가 혼자서 이제 가게 뒤편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용히 몰래 뒤로 다가가고서는 뚝배기를 치고 그러고 나서 슈퍼를 진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와.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열면서 또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외부에서 사람이 한 명 와요. 원래 이 아파트에 살던 여학생인데 나가서 외부에서 살다가 재난이 발생하고 집으로 돌아온 903호 회원이었죠. 네, 김영탁이가 이 아파트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운 게 이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아파트 주민만 살 수 있다. 이런 룰을 정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아파트 주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영탁이가 사실은 보고 엄청 놀래잖아요. 영탁의 이제 과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영탁이는 사실 이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었고 김영탁이라고 하는 원래 인물이 따로 있어요. 원래 이제 이병헌은 모세범이라는 인물인데 김영탁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김영탁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결국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모세범이 김영탁을 죽여버리고 그 집에서 김영탁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모세범의 진짜 정체가 관객들한테는 드러난 상황에서 모세범이 혜원이를 찾아가요. 처음에는 시덥지 않은 얘기하다가 왜 나 그때 기억 안 난다 그랬어? 이러면서 협박을 시작을 합니다. 살고 싶으면은 얘기하지 마라. 그런 뉘앙스죠. 네, 협박, 그런 협박. 뉘앙스로 협박을 하면서 넘어가고, 이 외지인들이 나가는 걸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그 젊은 남자인데 도균. 그 남자가 일부 외지인들을 숨겨가지고 케어를 했던 거죠 안에서. 케어를 하고 몰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배급받은 것도 쪼개서 나눠 먹고 명화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류애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를 수용해야 된다. 그 집에 그 모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식료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몰래 갖다 줬고, 그 장면을 모세범이 발견을 하고 그 집에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숨어있는 모자를 찾아내서 다시 쫓아냅니다. 그러던 집들이 근데 몇몇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대대적으로 수색 작전을 벌여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쫓아내고, 이제 숨겨주었던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벌을 줘요. 그리고 그 집을 뭔가 빨간색. 나치가 유대인 색출하듯이 빨간색으로 집을 쫙 긋죠 계속. 처음에는 이 아파트 사람들끼리 뭉쳐서 우리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잘 살아보자 했는데 점점 이제 인간성이 조금 말라가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배급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좀 날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이 혜원이가 명화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옆집 아저씨라는 사람 여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명화는 이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 사람들이 하는 외지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혜원이의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이 모세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둘만의 어드벤처. 둘만의 어드벤처가 시작되고, 그 모세범이랑 이 수색조는 물자 조달을 위해서 수색을 나가고 백화점의 식품관을 발견해갖고 신나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갑자기 뭐가 막 떨어져요. 외지인들의 연합이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부녀회장의 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 복귀를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어드벤처를 떠났던 혜원이랑 명화는 모세범이 살고 있는 영탁이의 집으로 넘어가고 베란다에 김치 냉장고가 테이핑으로 막 이렇게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열었는데 거기 이제 김영탁의 시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알게 되고 밖에 이제 수색 나갔던 인원들은 돌아와가지고 빨리 이제 공격을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막 펼쳐져요. 이제 모세범이 우리 공격한 저들을 공격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열을 다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명화가 딱 등장하고 저 사람 여기 주민 아니다 그러면서 그 김치냉장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요. 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했던 사람이 외지 사람이었고 살인범이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 넘겨주면 끝 아니냐, 어차피 우리 마을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그러면서 끌어내려고 그러다가 모세범이 그 혜원이를 보죠. 이 사건이 지금 혜원이 때문에 밝혀졌다는 거를 아니까 혜원이를 보고 혜원이한테 막 뛰어가서 낭떠러지로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 와중에 외지인들이 오히려 이 아파트로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영탁이, 그러니까 물론 내부에서 막 그런 어떤 한 차례의 홍역이 있었지만 끝까지 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못 막죠. 못 막고서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영탁도 일어나서 결국 자기 집으로 올라가요. 모세범이죠. 그렇죠. 모세범이죠 이제는. 들어가서 쉬어야겠다고 가서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허무하게 죽게 되죠. 부상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민성이랑 명아는 막 이제 도망 다니다가 민성이가 부상을 입고 칼에 대파. 예, 막 쩔뚝쩔뚝하면서 명아랑 어떻게든 도망쳐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너진 교회였나? 교회 같아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둘이 잠을 들었다가 아침에 깨는데 명아가 일어나서 오빠 일어나봐 하면서 봤는데 민성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예, 근데 그 장면을 외지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아, 되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처자구나. 그래가지고 남편 민성이를 다 같이 묻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같이 지낼 거 없으면은 우리랑 같이 가자 해서 명아가 아,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네, 그랬더니 아니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죠. 그걸 왜 저희한테 허락을 구할 게 있나요? 이러면서 명아는 그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는 장면을 끝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궁 아파트의 주민이라면 외부인을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네이비님부터. 어렵다. 정말 사실 이거는 얼마나 버텨야 될지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는 하필이면 굉장히 추운 겨울. 저도 만약에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러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조심히 생각을 해보긴 해요. 황궁 아파트의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아파트의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외부인이라고 했어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줬을 거냐? 라고 했을 때 난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렵네요. 핑크님은 조금 더 쉬우신가요? 저는 아마 저렇게 무너진 초기이면은 받아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파트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은 거기는 또 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 자체는 아마 그 반동분자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 빨간줄 그어진 집에.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은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케어를 하다가 여의치 않았을 때 아 죄송한데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약탈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정 모드.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최대한 우리가 다 같이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면 받아주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곳을 약탈하겠다. 그러면 그 약탈한 다른 곳은 죽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약탈해서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약탈한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들이부는 친구인데 그렇게 혹시 티야? 네, 저 티야? 티발씨. 저는 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에 대한 문제를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그게 너무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면서 다 같이 죽자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충분히 마련이 된 뒤에 그런 결정을 해야지 이게 전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삽시다. 으쌰으쌰. 이 으쌰으쌰 얼마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먹을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민해지고 그 찰나의 어떤 평화인 거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그림인 것일 뿐이지 전혀 어떤 효율적인 모습은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 일단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필요한 식량, 뭐 한 달에 최소한 필요한 식량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가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다 같이 살 수 있는지를 양을 정해서 그만큼 공수가 되는지 한번 다 같이 나가가지고서는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나도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밖에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사회적 규범으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날 공격하고 내 걸 빼앗아가진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그 신뢰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더 예민해져 있을 거고 이기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만약 여러분이 저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은 황궁 아파트에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오는 게 나을까요? 근데 여기서 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난방이 제대로 안 되지만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니까 밖에 나가면 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나가는 게 맞나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핑크님은? 저도 만약에 제가 황궁 아파트에 집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의식주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나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물론 식이 다 떨어졌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킹데드도 보면은 어떻게든 이 집을 구하려고 막 정처 없이 막 헤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은 주가 일단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공간. 잘 때는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니까. 저는 아니. 약탈자에서 시작한다. 아니요. 저 최대한 붙어 있는데 그 마지막 상황이 끝난 뒤에 이제 외지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공공재잖아요, 그냥. 그리고 공공재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외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사지로 내몬 적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해. 그럴 때는 오히려 나가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다른 쉘터를 빠르게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남아있으면 더 빨리 죽는다. 다들 이성적이시네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생존의 감성은 껴들면 안 되는 영역이야. 그죠. 이건 이성백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화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거잖아요. 그 박보영 배우가 마지막에 말했던 어디 가든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아, 이거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셨는데 아름답게 영화상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그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박보영은 이미 다 약탈당하고 이미 죽었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회적 규범이 무너진 상태고 치안도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 명화라는 인물이 평화주의자고 선한 인물이고 이런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외지인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언제 날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게 생존 본능으로 이게 피터 찌리리처럼 날카롭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저희를 따라오시지요 해갖고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그에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함만 믿습니다. 감독도 이제 그런 걸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죠. 현실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잔혹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터만 봐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나의 편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는 영화에 빌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으면 누구일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박보영 배우님이 빌런은 아닌데 선택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들이 꽤 나와서 그거는 영탁의 비밀을 알고도 덮어줘야 한다. 애초에 그 둘의 어드벤처를 떠났으면 안 됐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까는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았다. 습격을 받기 직전인 상황인데 거기서 까서 이게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습격을 당하니까 지금 그 아파트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제대로 정비하고 막았으면은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묵혀뒀다가 확실한 타이밍에 딱 깠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자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념에 또 반하는 거잖아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무책임한데 신념만 강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어떤 결과를 동반하냐면은 본인은 선의로 다른 사람들 몰래 뭐 챙겨주고 하는데 그게 꼭 사달이 나서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막 생긴다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저지르기만 하는 전형적인 캐릭터. 그러면은 도균이라는 캐릭터도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수결이 무조건 옳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수결 의견을 뒤집고 싶으면 사실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라고 해서 뒤에서 반하는 게 나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진짜 극공감하는 게 만약에 내가 신념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어필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투표를 하는 상황이나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그 도균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명화도 그렇고 결국에 적극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 케어를 해도 충분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안 제시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몰래 단독 행동을 하고, 이게 문제죠. 그죠? 저는 이게 문제였다고 봐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도균처럼 아마 행동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집에 빨간 줄 거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마 아파트 자체에서 룰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까. 그게 맞죠, 사실. 그래서 네. 그게 내가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이 되지 않았다 다수가, 그러면은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갔어야 된다고 봐요. 중의시름 잘 해놔야지. 근데 지금 앙담은 입술을 보면은 블랙님은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아니 약간 입이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맹렬한들. 한 분씩 개인 평점하고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핑크님부터. 저는 5점 만점에 3.5점. 계속 집중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뭐 지루한 부분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줄 평은 집단 이기주의 잘 봤습니다. 네, 저는 5점 만점에 3점. 한 줄 평은 책임질 수 없는 신념은 민폐일 뿐이다. 저는 5점 만점에 3.5점. 그래서 영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뭐 시사하는 바도 많고 영화 보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이게 무정부 상태인 건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재난인 건지 사실 좀 현실감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 3.5점을 줬고 유토피아란 과연 있을까? 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적어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영화는 그냥 어떤 재난 상황은 하나의 그 계기일 뿐이고 결국에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에 좀 포인팅을 맞추고 상상을 하면서 그려나간 영화가 아닌가. 이제 대신에 이 영화에서는 마무리는 그래도 세상은 따뜻하고 인간들은 그런 정으로 뭉쳐가지고 잘 헤쳐나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희가 너무 또 냉혈한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객관적으로 한번 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블랙님의 저 굳게 잠긴 입을 보면은 여전히 냉혈아. 이 사람들 냉혈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따스한 관심과 손길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뭐 냉혈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댓글로 또 너네 왜 이렇게 차갑냐, 왜 이렇게 인류애가 없냐 그런 댓글도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충분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이거는 생각을 못했구나 하면서 또 저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요. 댓글로 소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찾아뵙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